기초반의 마지막 과정인 구장 왕쇠강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왕쇠강약의 총론으로 왕쇠강약의 개괄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입니다. 우선 그 왕쇠강약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죠. 이 왕이라는 글자는요, 그 무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성으로는 인성을 만났을 때가 왕한 겁니다. 그리고요, 쇠라는 것은 기운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쇠라는 것은 그 재성이나 식상을 만나서 일간의 기운이 설기될 때를 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사주의 어떤 십성들이요, 일지의 록이라고 그래요. 그 일지에서 지지에서 자기의 지지에서 비견이나 겁재를 만났을 때, 즉 갑이 인이나 묘를 만날 때, 이런 식일 때가 바로 강입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요, 칠사를 만날 때예요.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만나고, 예를 들어서 인목이 신금을 만나서 인신충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 칠살에 의해서 충국을 당할 때, 이럴 때를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왕과 강을 잘 분류를 해야 되고요, 쇠와 약을 잘 분류해야 됩니다. 왕강하다 그러면 인성과 또 비겁이 많은 상태를 왕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쇠약하다 하면요, 사주상에 있는 일간이나 또 아니면 다른 그 십성의 별들이 식재를 만나거나 혹은 칠사를 만나서 약해져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쇠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는요, 완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주는 쇠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하거나 강하거나 쇠하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왕쇠강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왕쇠강약은 사주 원국의 오행 세력을 분간하여 일간이나 혹은 십성의 세력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사주에서요, 그 일간 말고도 그 일간에 따라서 이제 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주는 일간이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간 말고 일간도 해당이 되고, 또 일간 이외에 다른 글자들을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그 세력 정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이 사주는 비겁이 강해, 아니면 재성이 강해,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하고 다시 또 그것을 십성으로 가늠해서 이것의 기운이, 어떠한 별의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등등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왕쇠강약입니다. 자, 이 왕쇠강약은요, 그 사주의 그 원국, 사주의 원판이죠. 그걸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왕쇠강약을 구분해야 되는,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이러한 이유는 사주의 중화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주에서 기운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느냐, 아니면 균형이 잘 맞아 있느냐 등등을 가늠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왕쇠강약을 가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왕쇠강약을 구분하게 되면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사주 주인공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특징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활달하겠다, 이 사람은 점잖하겠다, 이 사람은 조금 까불겠다, 이런 식의 성격, 성향, 특징 등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까지, 이 수준까지가 바로 기초 과정에서 이제 훈련해야 되고 터득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급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일간 기준으로 사주를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면 그 사주의 주인공의 개인적인 행복,
또 개인적인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격국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격국, 용신 이런 걸 배워요. 이 격국을 기준해서 왕세 강약을 분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주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수준 또 직업 등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희용기구한이라고 십신이라고 그랬죠.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수업 중에 몇 번 거론을 했었죠. 이렇게 십신을 기준해서 또 분류를 하게 되면 왕세 강약을 분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된다 안 된다 뭐 취직이 된다 안 된다 매매가 된다 안 된다 결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성패와 직접적인 관련을 분석해내거나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주 원국에서 기본적으로 파악된 것이 또 운에서 그 흐름이 또 달라져요. 운에서. 그래서 운에서 강했던 사주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약했던 사주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사주의 어떤 별은 그 나쁜 별, 그러니까 이제 기신이나 구신이라고 그래요. 꺼릴 기자 원수 구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별들이 오히려 희신이나 용신, 기쁜 신이나 필요한 신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 한신이라고 그래갖고 매우 쓸모 있거나 매우 사주에서 안 좋은 글자가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이런 걸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이 운에서 그렇게 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요. 바로 생극제와 천간의 생극제와 지지의 형축 회합에 의해서 그 변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국을 분석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타고난 기본적인 고유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고유 성향. 또 그것을 운에 대입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느냐, 어떠한 삶의 변동이 생겼느냐 등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별의 그 힘의 세기를 왕, 그 다음에 쇠, 강, 약으로 정확히 잘 구분하는 그러한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그 왕쇠 강약에 대해서 조금 더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왕이라는 것은 인성을 만날 때가 일단은 왕입니다. 즉 간목이 지지에 자를 두고 뭐 해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진월에 태어났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자 이렇게 인성을 만나거나 혹은 진월에 태어났는데 지지에 자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인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왕한 겁니다. 또 을목도 비슷합니다. 을목도요. 을목이 예를 들어서 뭐 진월에 나왔던 아니면 뭐 자월에 나왔던 이렇게 나오고 또 지지에 해를 갖고 있다. 이렇다면 이것도 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목, 화, 금, 수는 이렇게 인성을 만날 때 왕하다고 해요. 왕하다고. 그런데 무토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무토는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진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묘진 동방목국해서 목국토의 계절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월을 얻질 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통근, 사령 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다뤄드릴 거예요. 3절에서요. 그런데 인성인 오를 만났다. 그러면 이 오를 만날 때만큼은 이것이 왕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됩니다. 무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오를 못 만나고 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오일주가 아니라 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뭐 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기토 같은 경우 기토는 상관이 없어요. 기토는 지지에 사를 만나던 오를 만나던 다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사오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왕한 겁니다. 단지 무오 하나만 그것은 왕하기도 하지만 강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것 이외에
임이나 개, 자 이런 것들은요 지지의 그 신과 유 같은 것을 만날 때, 예, 이렇게 인성을 만날 때, 예, 이럴 때가 왕한 거고요. 또 경이나 또 이 신 같은 경우는요, 지지의 그 진술충미, 예, 이렇게 진술충미를 만날 때 이럴 때가 이제 왕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진술충미 중에서요, 이 중에 그 술은 신유술 서방궁국해서 이거는 가장 왕한 것이 되죠. 지지에 술 신정무 해갖고 신금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가장 왕하고 축 중에 신금이 또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왕한 거고 미중에는 을과 이 정이 들어있어서 화극금의 의미가 좀 들어있죠. 그래서 가장 왕한 것 중에서 약하고요. 다음이 이제 그 진에 약합니다. 그래서 술토를 만날 때, 축토를 만날 때가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진토, 다음이 미토를 만날 때 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쇠라는 것은요, 쇠는 설기하는 거예요. 설기. 그러니까 간목이 예를 들어서 지지에 사나 오를 만났어요. 그러면 목생화해이 되니까 이것이 약하죠? 약한 거예요. 또 지지에 이 진술충미를 만나게 되면 진,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축, 예, 미를 만나게 되면 이 중에 미토와 진토는 그래도 을목이라고 해갖고 목의 성분이 들어있죠. 진을계무 미정을기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술토는 신과 정만 들어있어요. 신정무, 그죠? 그다음에 축은 계신기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수생목의 의미가 좀 들어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왕한 것이 쇠한 것이 가장 쇠한 것이 이 토를 만날 때, 재성을 만날 때는요. 술토를 만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술토는 심금과 정화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기만 강하기 때문에 이 술토를 만날 때가 재성 중에서는 가장 쇠한 거고요. 다음이 축토, 다음이 미토. 예, 미토는 을이 있지만 정으로 설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진토. 진토는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그 쇠해지는 정도가 가장 약하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쇠입니다. 그래서 설기와 재성을 만날 때 이럴 때가 바로 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건데요. 이 강은 그 겁재를 만날 때가 가장 강해요. 자, 간목이 지지에서 시나 월에서 이렇게 묘를 만났다.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해요. 이것을 사주용어로 양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강한 것이 을목이 지지나 시에서 인목을 만난 것이 다음으로 기운이 세요. 목 중에서는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그 자기와 같은 비견을 만날 때요. 갑, 인 이런 식으로 자기 뿌리 밑에 바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을묘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이 바로 이 강한 것의 순서예요. 그래서 1번이 양의 천간이 지지에서 음의 겁재를 만날 때, 다음이 음의 천간이 지지에서 양의 겁재를 만날 때, 다음은 양이 비견을 만날 때, 다음은 음이 비견을 만날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강의 세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금도 똑같거든요. 경금이나 신금도 같아요. 이것도요. 자, 목과 금은 같아요. 이 경금이 가장 강한 것은 유금을 만날 때예요. 시나 월에서 유금을 만날 때. 다음은 신금은 시나 월에서 이 신금을 만날 때예요. 신금을 만날 때. 자, 그리고 다음은 경이 신을 만날 때. 다음은 신이 유를 만날 때. 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경신이라는 것과 신신이라는 것, 이것의 힘의 비교는요. 거의 때로는 이 경신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유가 1번, 그 다음에 신신이나 경신이 2번, 그리고 요 신유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과 그 다음에
그 금은 가장 강한 것이 양인을 만날 때, 양간이 지지의 지지를 만날 때, 음의 겁재를 만날 때 가장 강해요. 그런데 이 그 화나 수는 지장간을 기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에는 병화가 본기죠. 그다음에 오에는 정화가 본기죠. 그래서 병오가 힘이 가장 세요. 병오가. 그죠? 다음은 정사가 힘이 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병사가 힘이 세고, 다음으로는 정오가 힘이 세요. 이것이 힘의 순서고요. 이 수도 같아요. 수도 양이 양지지를 만날 때 임자가 가장 강해요. 그리고 다음이 개해가 강해요. 개해. 그리고 다음은 임해가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요 부분은 때로는 임해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가 자를 만날 때예요. 자, 이것이 힘의 세계예요. 그런데 요 세 개는 기운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임자만이 강하게 특징을 드러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온대요. 그 토인데요. 무토와 기토예요. 무토와 기토. 자, 무토는요, 가장 강한 것이 오화를 만날 때 가장 강해요. 무호가 제일 셉니다. 무호가 오히려 진이나 술을 만날 때보다 이게 더 세요. 다음이 술을 만날 때예요. 다음이 술. 그리고 또 미를 만날 때예요. 이 미와 술은 약간 비슷한데 어쩌면 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근데 두 개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이 죽을 만날 때이고 그 다음이 진을 만날 때, 이 순서대로 강합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요 부분이요. 수를 만날 때, 미를 만날 때. 어떻게 보면 미를 만날 때가 조금 더 강한 이런 기운을 조금 더 갖고 있는데, 이 술은요, 이 언제든지 오화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무토가 오화를 만날 때 가장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을 만나거나 혹은 술을 만나게 되면 오술이나 인술로 반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강을 많이 잃어버리고요. 저 앞에 있는 왕으로 가게 돼요. 지지에 합을 하게 되면 인성의 기질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강이 아니라 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토는요, 이 사오를 만나게 되면 그냥 왕이에요. 기토는 이 사나 오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강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왕이에요. 기토는요, 일단 여기에 보게 되면 미토를 만날 때가 가장 그나마 강해요. 미토를 만날 때 다음으로 또 이렇게 술토를 만날 때가 강해요. 그런데 이 술토와 미토는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축토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예요. 자, 이 토의 힘의 세기는요, 지지의 지장간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 미토와 술토는, 정화도 들어있고 기토도 들어있지만 을목이 들어있어서 극의 요소를 좀 갖고 있죠. 목국토의 힘이. 자, 술토는 약간의 설기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정도 들어있고 신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극하는 것보다는 이 기운을 생하는 것이 조금 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술토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미토는 여름의 계절이죠. 그래서 화생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의 차이는 만약에 이 기토가 이쪽으로 좀 빼볼까요? 기토가 월이 미월일 때와 수월일 때가 있다면 이때는 이 월 자체가 여름이니까 기미가 더 강한 겁니다. 기술월보다 기미월생이 더 강한 거예요. 기토가 미월생이 더 강해요. 그런데 기가 만약에 시에 미가 있거나 혹은 술이 있다면 여기에는
계절의 기운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월지 빼고는 계절의 기운을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술토가 더 강해요. 미토보다. 이것이 강입니다. 자, 그리고요, 약은 극을 당하는 거예요. 간목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 앉았다. 그러면 절지에 앉은 거죠. 또 경금도 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약한 거고요. 또 이 경금이 없고 간목이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합이 돼서 쇠해진 상태예요. 이것은 쇠해진 상태에서 또 지지에 신금이나 또 이 유금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매우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을목도 거의 같아요. 을목도 지지에 신과 유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유를 만나게 되면 이건 약한 거고요. 또 여기에 신금까지 떠버리게 되면 가장 약하게 돼요. 가장 약하게. 또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을경합으로 이것은 쇠해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매우 쇠약해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 한번 볼까요? 화는 지지에 예를 들어서 자를 만났어요. 병자 이런 식으로 또 이 신까지 있어 신자진을 짰어요. 그런데 임수까지 투관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약해진 겁니다. 매우 약해진 거예요. 이것이요. 아주 약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지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같은 천간끼리 만나는 것보다도 지지에서 무엇을 만나느냐가 바로 왕세 강약을 가늠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이 왕은 쇠와 묶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강은 약과 묶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우선 강약만 볼까요? 자, 강은 아까 양인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묘를 만날 때 양간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병이 오를 만날 때, 무가 오를 만날 때, 그리고 또 경이 유를 만날 때, 그리고 임이 자를 만날 때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게 아까 가장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양간들이죠. 갑병무경임 양간이죠. 이 양간들은요, 이 칠사를 좋아해요.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칠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지지의 묘를 갖고 있다면 이 칠살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쓴 별이 돼요. 이 병화가 지지의 오를 갖고 있다면 약하게 만드는 임수를 가장 귀하게 써요. 또 무토도 오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이 이쪽에 갑이라고 적어야죠. 갑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갑을 가장 귀하게 쓰고요. 또 이 경금도 여기에 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병을 가장 귀하게 씁니다. 병을. 임도 마찬가지예요. 임도 무토 자기를 극해오는 칠사를 가장 귀하게 써요. 자, 이것을 바꿔서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지의 신금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간목은 강해져야지만 이 약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묘를 만나게 되면 이 강했던 별들이 이 자기를 약하게 했던 이 강했던 별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 그래서 간목은 묘를 만나면 너무 기뻐해요. 언제? 경신을 사주원국에 갖고 있을 때. 임은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병이 임이나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오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강약이 한 쌍이 되고 왕쇠가 한 쌍이 돼요. 왕의 경우는 인성으로 왕한 거라 그랬죠. 자, 간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해자를 만났어요. 해와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왕하죠. 왕하니까 이 해자를 극하주는 일단은 이 쇠하게 하는 것이 간목이 사화를 만나거나 오화를 만나거나, 그렇죠? 또 재성인 이 토를 만나는 거죠. 진술충미 토.
진, 술, 추, 미. 토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거는 사해충, 그 다음에 좌우충 쳐서 이 왕한 요소를 많이 제거를 해줘요. 물론 여기에 그 천간은 물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그냥 나무라면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좀 건조시켜 줄 수 있는 화해균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좀 쉽죠. 자, 여기에 진은요. 진은 해수를 극제할 수는 있지만 자수와는 신자수극이 되니까 이건 또 해수에서는 쓸 수 있지만 자수에서는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축토는 해자축이니까 얘는 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자를 만났다면 술토와 미토만이 또 이 수국화로서 조절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왕쇠가 한 쌍이고 강약이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왕강이 또 한 쌍이고 또 쇠약이 한 쌍이에요. 그래서 자, 이 구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자, 왕, 쇠, 강, 약 중에서 이 사상으로 나누면 강을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양 가장 강하니까요. 왕은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양. 쇠는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 또 약은 태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음. 자, 이러한 사상이 왕관과 일단은 짝이 되고요. 또 쇠약이 또 짝이 되고요. 또 강은 약과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왕은 새와 또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이렇게 사상의 집합체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조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고급반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그 어떤 원리, 원론 이런 부분에서 또 다뤄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포괄 개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포괄 개념의 총론, 그 부분이 골자이고 뼈대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수업은 그 4개로 나눠서 1절, 그 다음에 2절, 3절, 4절로 나누어서 왕세 강약을 다뤄볼 건데요. 1절은 그 오행용사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사시에 따른, 이 사시라는 것은 계절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에 따른 오행의 왕, 상, 휴, 수사. 왕한 것. 가장 강하고 뭐 이렇게 그 가장 약하고 하는 왕상 휴수사로 또 분류를 해서 또 한번 왕세 강약을 가늠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근, 사령, 등령, 득기, 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운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이라는 것으로 또 각 어떤 별들의 힘의 세기를 또 가늠하는 법. 이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1절, 2절, 3절, 4절이 전부 다 어떠한 기운을 가늠하는 방법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요. 1절과 2절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는 구분이 되지만 묶어서 생각한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1, 2, 3번이요. 1, 2, 3절이. 그리고 이 4절은 왕세 강약을 가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12운성은요. 또 삼합의 원리가 되는 뭐 신자진 삼합할 때 그때 생왕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런 것을 가늠하는 방법도 되고 이 12운성법은요. 이건 독립적인 학문처럼 12운성법 포태법에서 요것만 발전시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12운성법과 포태법은요. 약간 그 균형이 좀 안 맞는, 양으로는 설명이 잘 되는데 음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 12운성법이나 포태법을 쓰는 분들 이외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 12운성 포태법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미약하게 설명은 다 드리겠지만
취용은 조금 미약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량은요 또 제일 많아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절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나씩 다음 시간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